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으나 올해 안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을 남겨놓았습니다. 미국의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올해 안 급락 없이 내년 1분기 6.5% 안팎으로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기후군단을 신설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처에 종사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집단 소송에 합의해 해당 차주들은 클레임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이 연말 쇼핑 시즌에 맞춰 25만 명을 채용하는 가운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는 각 9천 명씩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으나 올해 안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을 남겨놓았습니다. 더욱이 성장 냉각에 따른 물가 잡기가 기대에 못 미쳐 내년에도 현 수준의 고금리를 장기화시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9월에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앞으로의 5% 고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오래 끌고 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9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5.25 내지 5.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멤버들은 물론 경제 분석가, 투자자들은 모두 9월 금리 동결을 예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연준은 물가 잡기를 위해 올해 안에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남겨두었습니다. 연준은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을 5.6%로 그대로 유지해 현재 금리 수준에서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할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나아가 연준은 2024년 내년에도 현 수준과 비슷하게 고금리를 연말까지 오래 가져갈 수 있음을 예고해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봐온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수준을 올 연말 5.6%로 유지한 데 이어 내년 말에는 5.1%가 될 것으로 잡아 6월 때 4.6%보다 대폭 올려 잡았습니다. 연준이 내년 말에도 기준금리 수준이 5.1%가 될 것으로 예고한 것은 현재와 비슷한 5 내지 5.25%가 될 것으로 시사한 겁니다. 그럴 경우 올해 안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려 5.50 내지 5.75%가 된다면 내년에는 잘해야 0.25포인트씩 두 번이나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잘해야 한 번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5%대 고금리를 1년 이상 끌고 가려는 것은 연속금리 인상에도 고용과 성장이 냉각되지 않아 물가 잡기가 미흡한 데다가 최근의 유가 급등으로 소프트 랜딩, 연착륙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경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준은 9월 회의에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2.1%가 될 것으로 전망해 6월에 1.0%보다 2배 이상 뜨거울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업률은 올 연말에도 8월과 같이 3.8%가 될 것으로 내다봐 6월에 4.1%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대신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올 연말 3.3%로 6월에 3.2%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내다봐 물가 잡기에서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주택모기지 이자율이 올해 안에는 급락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 1분기에나 6.5% 안팎으로 다소 내려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7%의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 거래가 냉각됐음에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오르고 있어 모기지 이자율도 올해 안에는 7%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2배로 급등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언제 얼마나 내려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올해 안에는 급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CBS 뉴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프레디맥의 집계로 7.18%로 전주보다 약간 내려갔으나 여전히 팬데믹 기간 중이던 2020년과 2021년의 3%대보다 2배 이상 올라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의 2배 급등으로 주택 거래는 급속 냉각됐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3%대의 현재 모기지를 포기하고 7%대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고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겁니다. 하지만 내 집을 살려는 사람들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부족해
미국 내 주택 판매 가격은 7월에 40만 6,700달러로 오히려 1.9% 올랐습니다. 이 같은 미국 주택시장의 혼조세로 모기지 이자율이 올해 안에는 급락하지 않고 7%대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다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24년 상반기로 예상되면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내년 상반기부터 6%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한 기관에서는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내년 1분기에 6.5%까지 내려가고 내년 말인 4분기에는 5%로 더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하반기에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5.2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연준의 기준금리와 직접 연동된 것은 아니고 재무부 국채의 10년물 이자에 따라 움직이지만 연속 금리 인상에 직접 여파를 받았으며 비슷하게 앞으로 금리 인하 시작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모기지 이자율이 7%대를 유지하고 내년 상반기에 6%대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 집 마련을 미루기보다는 재융자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미룰 경우 마음에 드는 집을 놓칠 수 있고 내년에는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7%대의 모기지 이자율로 내 집을 마련한 후에 내년에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면 재융자 받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백악관이 기후군단을 신설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수만 명에게 기후변화 대처에 종사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기후군단에 선발되면 태양열과 풍력 등 그린에너지 기술, 산불 예방을 비롯한 재난 대비 등 광범위한 지구온난화와 투쟁을 벌이는 직종에 종사하도록 훈련받게 됩니다. 피스코 평화봉사단, 아메리코와 같은 클라이메이트코, 즉 기후군단이 신설됩니다. 백악관은 아메리칸 클라이메이트 코로 이름 붙인 미국 기후군단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군단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후재앙에 대처하는 청년 인력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의 유관부처 합동으로 기후군단을 신설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직종에서 수만 명의 청년 인력들을 모집해 직업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미국 기후군단에서는 태양열과 풍력 등 에너지 전환 기술, 산불 예방을 포함한 재난 대비, 토지 보존,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투쟁에 종사할 청년 인력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노동부와 내무부, 농무부, 에너지부가 합동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각출해 운영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기후군단에서는 시행 첫 해에 주로 청년 2만 명을 모집해 유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직종에서 종사하게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청년들을 주로 선발하게 되지만 일부 직종에선 나이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미국 기후군단에 선발되면 최소 시간당 15달러의 급료를 받고 직업기술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음 관련 업종에서 우선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곧 발표되고 올해 안에 전담 웹사이트를 개설해 기후군단 희망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미국 기후군단의 한 모델로 꼽히고 있는 최근의 유사 프로그램을 보면 아메리코가 지난주 발표한 포레스트코가 있는데 1,500만 달러를 투입해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청년 80명을 선발했으며 시간당 15달러의 급료와 숙식까지 제공받으며 산불 예방, 산림 녹화 등을 교육 훈련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기후군단은 피스코 평화봉사단과 아메리코를 본뜬 것으로 보이나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수백만 명의 청년 인력을 선발해 공황 극복에 투입했던 시빌리언 컨서베이션 코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에서 민주당은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30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이번에는 미국 기후군단을 신설하고 각 부처의 기존 예산에서 각출해 시행에 돌입한 다음 예산 확보를 재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당 기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또 다른 집단 소송에 합의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챌린저 소송에서 2억 달러를 배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일부 차량의 엔진 결함 때문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출고된 차량들로 엔진 커넥팅 로드 베어링 결함으로 엔진 고착, 정지,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보증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해당 차주들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11월 초, 클레임은 12월 초까지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안혜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차 브랜드로 깔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점유율을 올려가던 기아가 19일 또 다른 집단 소송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일부 차량에 엔진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클래스 차량은 엔진 커넥팅 로드 베어링 관련 결함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베어링 고장으로 엔진 고착, 정지, 고장, 화재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보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는 공식적으로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엔진 고장 합의 조건에 따라 본인 부담금 환급이라던가 보상 판매 보상, 차량 전체 손실 보상, 보증 연장, 리베이트 프로그램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견인 같은 부대 비용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상을 받으려면 클레임을 걸 차량에 대한 노크 센서 감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2023년 11월 4일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번 재판에 대한 최종 청문회는 9월 8일 열렸으며 합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차량의 차주들은 2023년 12월 7일까지 유효한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로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출고된 소나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산타페, 투싼, 엘란트라 쿠페, 엘란트라 GT, 옵티마, 소렌토, 스포티지, 포르테, 소울 차량 등 거의 모든 차종이 해당됩니다. 만약 내 차가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기아 엔진 클래스 세틀먼트.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동차 빈 넘버를 치고 확인하면 됩니다.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부터 하고 증빙 자료를 받아 서두르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기아는 이미 기아 보이즈로 인한 기아 챌린지로 인해 거액의 보상 금액에 합의했지만 이 이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한국 브랜드를 지지하고자 한국차를 구입했던 한인들은 구제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찾기가 힘들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클레임에 파일해야 합니다. 속이 타는 소비자들의 심정은 외면한 채 기아에서 보낸 공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노티스 파일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새로운 기아차 구입에 대한 안내만 떠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엔진 결함이든 기아 챌린지든 일단 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 적용을 해도 디덕터블은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최대 쇼핑 시즌에 맞춰 온라인 상거래 공룡인 아마존이 25만 명을 대거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창고와 주문 처리 센터, 배달 운전자 등을 주로 뽑는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각 9천 명씩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대목을 겨냥한 대형 소매업체들의 대규모 채용 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대 쇼핑 시즌이 통상 11월과 12월이었으나 근년 들어 10월로 앞당겨져 3개월로 꼽히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 공룡업체인 아마존은 할러데이 시즌에 맞춰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미 전역에서 계절 근로자 25만 명을 대거 채용키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의 올 연말 쇼핑 시즌 채용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0만 명이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선 각 9천 명씩 뽑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는 여러 곳의 창고 시설과 주문 처리 센터, 분배 센터, 배달 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되는 아마존의 계절 근로자들은 평균 시급으로 $20 50센트를 받게 됩니다. 직종과 직급, 업무에 따라 최소 시급이 $17에서 $23 사이고 일부 직종은 $28나 될 것으로 아마존 측은 밝혔습니다. 또 위치에 따라선 $1,000에서 $3,000까지의 사이닝 보너스, 입사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존은 임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치과보험, 401k 은퇴저축, 20주간의 유급휴가 등 각종 베네핏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위 업체 아마존의 대대적인 연말 채용 붐에 따라 1위 업체 월마트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소매업체들은 올 연말 쇼핑 시즌의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채용을 꺼리고 있으나 아마존이 정반대로 지난해보다 10만 명이나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전체 소매 판매가 주춤거리고 있으나 온라인 판매는 지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제휴로 연말 대목을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아마존은 올해에만 미 전역에서 50곳의 새 주문 처리 센터, 배달 스테이션, 당일 배달 사이트 등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2010년 이래 지금까지 버지니아에는 제2의 본부를 포함해 1,090억 달러를 투자해 3만 6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